전사에 나오는 거 보면 항공모함이 역시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은 우리는 그동안 항공모함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안 해왔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영향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사인까지 했어요. 우리도 수직 이착륙기 20대를 실을 수 있는 걸 만들자. 왜냐하면은 일본은 항공모함이 없었잖아요. 그때 1996년. 근데 자꾸 일본에서 교과서 싣고 뭐 하면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자 그러면서 항공모함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응? 사인까지 했어. 요게 이제 사인한 거거든.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1996년에 사인한 거예요. 그 다음 해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막 북한이 자꾸 도발하고 그러니까 군 수뇌부에서는 항공모함 건조하는데 오래도 걸리고 돈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일단 대북 억제를 먼저 키웁시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항공모함 가지면 그때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도 안 가졌으니까 일본이나 중국을 괜히 건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상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참 그때 했으면 지금 떵떵거리고 있을 건데. 특히 육군들이 많이 반대를 했죠.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군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항공모함을 여기 동해에 2척, 서해에 2척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작전 계획에.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아니 해군 공군은 뭐 미군들이 와서 다 전투해 줄 건데 뭐 자꾸 군비 증강해 이런 논리가 많이 있었지. 근데 미군이라는 게 뭐 영원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는 경제도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1996년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보 좌우 다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까지 갔잖아. 독도까지 방문하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일본을 자극해가지고 또 한바탕 시끄러웠는데,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는 이제 72억을 태우게 됐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권마저 노력은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에 항상 밀린 거지. 우선순위에 밀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미군이 항상 도와준다. 우리는 뭐 미군이 항상 곁에 있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저는 그건 자주국방의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전에서도 우리가 효과가 분명히 있었지만 국민들은 한국전에서 항공모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기억을 잘 못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지만은 그런 것이 잘 참고가 돼야 돼요. 그냥 북한은 지금 우리보다 미사일이 더 많아요. 거기다 탄도미사일까지 있고 ICBM, SLBM 다 확보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화성 7호까지 쏴가지고 미국을 거의 긴장시키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미사일로 우리 항공공항을 먼저 마비시킬 거고, 그 다음에 주요 군사시설을 다 공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6.25 전쟁의 그 경험을 되살려서 그런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몰라요. 중국의 횡포를. 중국은 정말 우리를 아직도 속국이라 생각해. 하는 짓거리 보면 그래.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를 지금도 자기들이 36년 동안 지배한 자기보다 하급 민족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 그건 우리 국민들이 잘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화가 지속되니까 그런 걸 많이 잊어먹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는 중국은 자기들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막 대형 함정을 투입해가지고, 그리고 백령도 막 40km까지 오고 그래요. 원래 선이 있는데 124도, 동경 123도, 이 중간 수역이 적절하거든. 중국하고 우리하고. 근데 자기들은 동쪽으로, 왜냐? 자기들은 땅도 높고 인구도 많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국제적으로는 중간 수역을 하게 돼 있어요. 중간 땅 따먹기 하듯이 중간에 딱 하는데 중국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 넓으면 그 비례해서 가야 대륙봉도. 이런 게 중국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서해에서는 자기 막 부표 설치해 놓고 중간선 이 동에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해군이 가면은 우리는 뭐 3,000톤급, 4,000톤 가는데 중국은 지금도 항공모함 2척 있어요. 6만 톤짜리. 그거 와서 가끔 시위기동 해요.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은 가서 등치로 밀어내야 하는데 밀어낼 수가 없다. 근데 우리 해군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얘기도 못해. 응? 얘기하면은 니네 또 군 증강시켜달라는 거 아니야? 이런 대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다는 미래 자원을 보고해요. 그렇죠? 백령도
우리가 지금 뭐 보면은 중국에 들어와서 싹쓸이 어선 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 다음에 이여도도 저 미국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여도 같은 경우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도 해양 자원이 많거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여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화로 만드는데 적극 방어해야 된다. 큰 배가 필요하겠죠. 원래 해전이라는 그냥 바로 미사일 한 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서로 눈치 보고 있다가 땅 따먹기거든, 사실. 해양에 땅 따먹기란 말이에요. 부동산 바다에. 근데 얘들이 와서 자꾸 밀어내게 하면은 가서 등치로 밀어내다가 안 되면은 뭐 말싸움 하다가 소총으로 쏘다가 포로 쏘다가 미사일로 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히고 뭐 이런 거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깨 싸움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 되는데 거기는 뭐 6만 톤, 7만 톤짜리 함정이 와서 하는데 우리는 3천 톤, 4천 톤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바다에 안 나가면 몰라요. 이것도 막 정규 방송 이런 데서는 잘 말하기 힘든 거야. 왜냐면은 너 해군들 그럼 뭐 하고 있어? 근데 많은 국민들은 미군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자꾸 할 거 있어. 이런 생각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저는 해군 출신으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바다는 정말 미래 우리 자원의 보고라는 걸 항상 생각할 때 특히 요즘에도 뭐 백령도 뭐 이런 대청도 소청도 어민들 고기 잡으러 가고 뭐 꽃게 잡으러 가면은 중국에 들어와서 싹쓸이인 거 보면은 그거 못 지켜주는 거는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지금도 교과서에 뭐 독도를 자기 땅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뭐 해먹은 거 같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가는데 심각한 거든 이게. 근데 독도 침범하려면 뭐로 하겠어요? 제가 2006년도에 그 잠수함 전대장 할 때 잠수함 3척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 애들이 순시선이 독도 와서 침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긴장이 한참 고조될 때 너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작전사령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감하더라고. 근데 잠수함 숫자도 우리보다 많아. 우리는 그때는 9척 있었고 걔들이 16척 있었어요. 잠수함. 수상함, 전투함, 우리는 동해에 3,000톤, 4,000톤짜리 한 2척 있고 나머지는 작은 배들인데 일본은 막 뭐 구축함 5, 6,000톤, 7,000톤 되는 거. 이렇게 딱 뒤에 배수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가면은 이 어깨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답답하더라고.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해줬지. 그래가지고 긴장이 이제 해소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붙었으면은 우리 뭐 해군에서도 잠수함밖에 싸울 거 없네. 니네 가서 열심히 싸워봐라 하는데 잠수함도 우리가 척수가 적어. 우리보다 성능도 뭐 월등하고. 그래서 참 답답했어요. 그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일본은 또 이즈모급 항모를 또 처음에는 호위함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항공모함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훈련도 다 끝냈어요. F-35 태우는 걸로. 그 다음에 뭐 칠광구 있잖아요. 제주도 옆에 동남방에. 거기는 석유 자원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칠광구에 공동 개발하는 걸로. 근데 2028년도에 거기 시효가 끝나 공동 개발. 근데 하자고 해도 응답도 안 해. 왜냐? 속내 뭐 우리가 왜 같이 해? 뭐 그 기간 끝나면 우리 독자적으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2028년도면 끝나는데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칠광구나 독도나 일본이 막 등치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미국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 현재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런 노골적인 행동 안 하지. 미국이 만약에 떠나면은 하시라도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떠났을 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중국, 일본 이런 데서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전력. 이런 전력은 최소한의 어깨 싸움이라도 할 수 있는 배 한두 척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지금 중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뭐 40년대까지 항공모함 10척을 한다. 일본은 지금 2025년까지 2척 하고 개조하고 그 다음에 한 4척 정도 드린다. 일본은 원래 2차 대전까지 항공모함 강국이었으니까 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대북 억제만 하면 되느냐? 호랑이 피하니까 뭐 사자가 나온다. 이런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지킬 게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재산을 지키려면 어떤 전력이 필요한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걔들이 어깨 싸움은 어깨를 밀어내는 거 있어야 되고 뭐
일부 우리가 일제 때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는 활과 창으로 충분히 무장하면 된다 했는데 일본은 조총 가지고 오는데 그거 하다가 다 죽었잖아. 신립장군 이런 사람들 막 큰 소리 빵빵 치다 다 죽었잖아. 무기체계가 비슷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국력을 따라갈 수는 중국은 우리보다 해군력의 5배? 일본은 우리가 한 40% 정도밖에 일본에. 근데 똑같이 세력을 가지려면은 돈도 많이 드리니까 적어도 건들지 못하게. 우리를 건들면 팔이라도 하나 부러뜨릴 수 있는 이런 전력. 이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좋은 건 핵무기예요, 핵무기. 근데 우리는 핵무기는 아직 정책적으로 안 갖겠다 했으니까 그에 버금가는 게 뭐냐. 그래서 항공모함이 그들이 항공모함 가지고 도발할 것이다. 이게 독도나 실광구나 이어도나 서해는 반드시 자기들이 영토화하고 내외화하려면 항공모함 전략을 활용할 거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뭐냐. 여기에 이제 합당한 전력들이 뭐냐. 이거 보면은 항공모함이 제일 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미국이 2020년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500%로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2019년도가 1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방위비가 1조 389억 원이었어요. 근데 500% 올려야 되니까 5조 이상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서가 엄청 안 좋았죠. 그때 한미 혈맹이라도 이건 완전히 쉬운 말로 날강도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시장 장사꾼도 아닌 혈맹이 국가적인데 500%를 한 번에 올려달라는 게 있냐? 거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래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1년 3개월 지연돼서 협상이. 2020년도에 협상 못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안 올려준다고 우리가 버티니까 너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어? 이렇게 아주 승근이 뿌린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한미군이라는 건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은 떠났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력 그중에 제일 믿음직한 것이 항공모함 전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자 첫째는 운용할 능력이 있느냐 돈이 많이 든다는데 경제력은 되느냐 두 번째 만들 수는 있어? 이런 질문이겠죠. 두 개 다 오케이라고 봐요. 저는 할 수 있다.